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원과 권한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충북에서 시작돼 세종시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미호강의 명칭이 일본 잔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호강의 명칭을 동진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방식을 개선해 재활용 잔재물 위탁 비용은 줄이고 판매 수익은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9월 보류됐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수가 대폭 줄고 의결 권한도 권고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아산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됐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2개월 만에 다시 열린 심의에서 위원회 위원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개 분과로 해가지고 인원이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가지고 200명까지 줬는데 더 이상 인원 조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특히 김은복 시의원은 민선 7기에 운영됐던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114명이 활동했음에도 시민 의견 반영이 미비했다며 인원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목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 축소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토론 끝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는 기획조정위의 경우 35명에서 30명으로 나머지 11개 분과는 분과별 20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초 255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어든 162명으로 원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의결 권한 역시 권고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참여자치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달 19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2030 천만 그루 나무 심기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린 천안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천만 그루 나무 심기의 기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 4대 전략 6개 중점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1단계에는 2026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2단계에는 2030년까지 1000만 그루를 심어 도시숲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품 선별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잔재물 위탁 비용은 줄이고 판매 수익은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14,500여 명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 아산페이와 지류 아산페이로 나눠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개별 45만 원씩 지급되며 모두 89억 7,455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지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충북에서 시작돼 세종시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하천, 미호강인데요. 이 미호강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며 본래 명칭인 동진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종과 충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하천 중 하나인 미호강입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원해 진천과 청주 그리고 세종시 연동면 등을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2km 길이의 강입니다. 금강의 제1지류로서 국가하천 가운데 12번째로 큰 대규모 하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천으로 분류됐지만 지난 7월 환경부는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호강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시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인 1895년 발행된 대조선국 전도입니다. 미호강이 아닌 동진강이란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또 동국여지 승랑과 대동지지 등 각종 지리지를 비롯해 대동여지도와 연기 현지도 등에도 동진강에 대한 명칭과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진이란 명칭이 미호로 바뀐 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추진됐던 이른바 창지개명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진강을 미호천으로 격하한 의도는 민족 정기와 항일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창지 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호라는 명칭을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환경부에 미호강이란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 없이 천을 강으로 바꾸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동진강에 속한 인구가 104만입니다. 그런데 2,700명이라는 아주 극소한 대상으로 해서 결정해서 환경부에 올렸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 있는 행정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진강 명칭복원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역사적 고증과 서명운동 등을 거쳐 충북도와 세종시에 명칭 변경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세부 품목은 쌀과 복숭아 등 농산물 11가지와 장류 등 가공품 19가지, 관광체험문화 상품 3가지 등 모두 38개 품목이며 모집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 배송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종 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세종시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개통된 세종시 금강보행교회는 모두 4개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화, 걸면 어디로 연결될까요?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세종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다리입니다. 다리 상부 보행로에 모두 4개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극단적 선택 기로에 놓인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전화이기도 합니다. SOS 생명의 전화, 과연 어디로 연결되는지 제가 직접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보행교 관리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행교 관리 사무실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거기가 지금 어디죠? 건강보행교 관리 사무실요. SOS를 외치는 생명의 전화가 관리 사무실로 연결된단 말에 시민들도 대체로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전화가? 지금 관리실로 전화가 연결된다면서. 네. 그건 아니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119나 112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관리실에 저기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좌석통이라고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 LH에서 다리를 건설할 때부터 전화 연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었고 세종시가 관리를 맡고 나서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최소한 119와 전문 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울 한강다리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엔 전화기 한 대에 119와 생명의 전화 2개의 버튼이 있어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세종시도 이러한 문제 지적에 따라
현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연내 서울과 같은 방식의 생명의 전화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두정동에 위치한 두정이진병원을 천안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 도지사 지정 소아 진료기관입니다. 두정이진병원은 천안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와 구급차 운전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 응급처치 발생 시 대처법,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응급 상황에서 처치할 수 있도록 마네킹을 활용해 실전과 같이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천안시 선거도서관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크리스마스 행사를 운영합니다. 선거도서관은 이 기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도서를 전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소망카드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오는 10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는 산타가 돼 특별한 시간에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마술 공연 내가 산타라고를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미화 의원인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 방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두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치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 중 가장 빠르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기간이 불과 25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가 95만 명이며 2030년에는 136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조기 검진율이 2019년 195만 4,249명에서 2020년 82만 562명, 2021년 상반기 역시 42만 2,125명으로 크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 발생 시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했던 치매가 40대, 50대에서도 발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음과 알츠하이머가 합성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청년 치매 환자를 일컫는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초기 진단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50대의 치매는 병 때문에 일에 지장을 주거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 전반에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록이 치매를 포함하여 치매 또는 치매 의심 환자, 가정 및 사업장, 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관리 방문 서비스를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치매 안심센터를 비롯하여 천안의료원, 당국대학교병원, 천안충무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두신경과 의원 5곳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 치매 조기 검진을 연계 운영 중이나 어르신들은 적부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면 유선상으로 1차 치매 자가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한해 자택에 방문해 더욱 전문적인 2차 치매 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 방문 서비스는 치매 진단 검사를 위해 특정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초기 진단 및 치료를 가능케 하여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 적시에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진단 방문 서비스 시행을 통해 천안시가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진입부 경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종시는 주요 진입부 10곳의 경관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중 6곳에 한해 한글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글자형 조형물과 시 경계 표지판 등 디자인 3가지 안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는 시청 누리집이나 세종시 티맵 세종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의 도약과 성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지정 토론자로 나설 시민과 예술가 등 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또 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술의 전당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청회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보급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교 폭력과 사건,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타니몬이라는 캐릭터도 직접 개발해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가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도심 속 한뼘 정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혁신사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로 진행했으며 시민정원사 5명이 참여해 측백나무와 금계국, 억새 등을 식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유농바이텍에서 비료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777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호정보통신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328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드림솔루션에서 사무기기 납품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600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소드림에서 시설 관리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텍스토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477-268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테크맥스에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544-719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우네푸드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85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